정부가 지난 24일에 유보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3월부터 통합 모델 30곳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위해서 시범지역 3곳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통합 모델 발표 후 단지 한 달 만에 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날림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통합 모델에 관한 의견 수렴도 없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 없이 계속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지난 13일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540개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새로 짓거나 사들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540곳 중 435곳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사이에 어린이집이 2,000개 정도 줄어서 부모가 아이를 맡기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부모가 집에서 가까운 곳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어린이집을 늘리는 이유입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에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 796억 원을 새로 지원해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은 정원보다 다니고 있는 영아가 부족해서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우면 영아반을 없앨 수밖에 없으니까 부모 입장에서 영아반이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에 부족 인원만큼 기관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월별 최대 지원금은 0세반 62만 9천원, 1세반 68만 4천원, 2세반 69만 6천원이고요. 이런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2만 1,000개의 영아반이 개설되거나 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저출산 대책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운영에 어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편하게 맡길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청에 맡기로 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어린이집 업무에 관여한다는 거죠. 이미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부에 이관했고요. 올해는 시도 단위에서 교육청으로 어린이집 업무를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가 계속 어린이집 업무에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으로 어린이집 업무가 원활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느닷없이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을 늘리고 영아반 인센티브를 준다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유보통합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정부가 전혀 유보통합과 상관없는 일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거죠. 어린이집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려면 통합기관 기준부터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어린이집을 추리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되려 어린이집을 늘리고 있으니 정부가 유보통합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정부의 엇박자도 문제지만 교육부의 원어민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놀이중심 영어 정책도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 정책은 원어민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유아에게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건데요. 이미 많은 연구는 에듀테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스마트폰 사용이 1시간 증가할 때마다 수학 점수가 3점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주의력이 떨어지고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아동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매우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2살 이하 영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요. 디지털 기기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텔레비전 등이 포함됩니다. 법을 어긴 부모에게는 최대 20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프랑스는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는 디지털 기기 사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영유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디지털 기기를 장려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미 디지털 교육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서 일부 사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영어학원과 디지털 업체의 배만 불린다는 거죠. 지금 영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영어 학습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현저하게 떨어진 언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듣기와 말하기 교육이 시급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정부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사교육만 부풀리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당장 할 일은 유보통합을 제대로 시행해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실현하는 겁니다. 원래 예정한 대로 유보통합을 교육부가 주도해서 진행하고 보건복지부가 더는 어린이집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서 시급히 통합기간 기준을 정하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합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어린이집 회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은 유보통합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늘릴 것이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영어학습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통합기간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사교육의 배를 불리는 데 일조할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실현을 위해서 자기 역할과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